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이영훈의 반조선 종족주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상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일제시대가 결코 수탈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논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이영훈 교수는 정치, 사회, 문화는 별로 논하지 않고 주로 일제시대 때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만을 주장합니다. 정말로 조선은 이영훈 교수가 말하듯 발전했을까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00년의 세계 각국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1위가 뉴질랜드로 4,320불의 국민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23위로 1,135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선은 26위로 850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대단히 발전을 이룬 선진국이었고 조선은 거지 같은 나라라는 것이었는데 국민소득 차이가 말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보다 그리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뽕맞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을 보여줄 때는 멋진 번화가의 사진을 보여주고 조선을 보여줄 때는 낙후된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일본과 조선의 발전상이 하늘과 땅 차이라 선동했었는데 1900년의 조선 국민 소득은 일본의 75%나 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033불로 일본에 이어서 24위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수준의 국가였는데 선진 열강 흉내를 내면서 조선을 집어삼켰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후진국이었는데 선진국인 일본이 지배하면서 조선이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뽕맞은 친일파들이나 해대는 헛소리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후에는 어찌 변했나 한번 보실까요? 보라색은 미국, 노란색은 일본, 녹색은 한국, 붉은색은 필리핀, 파란색은 베트남입니다. 노란선의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후부터 국민소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녹색의 조선은 일제시대 동안 국민소득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국민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조선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조선 총독부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메꿔주면서 조선을 위하여 힘썼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일본은 국민소득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조선은 제자리 걸음이라면 조선이 발전해야 할 만큼을 일본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일본은 발전을 했고 조선은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해방 후 1950년부터 녹색선의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 성장의 길로도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토록 성장 동력이 넘치던 나라였었는데 일제 35년간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제의 수탈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35년간 국민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조선이 일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 식민지 필리핀 수준의 경제력이던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후 탄력을 받아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표로 말해주고 있는데 한일 합방의 과실은 일본이 독차지하고 조선은 그저 합방 전이나 합방 후 35년간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데 경제사학을 연구했다는 이영훈 등은 무엇을 근거로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1900년에) 일본의 국민소득은 1135불이었고 조선의 국민소득은 85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일본의 국민소득은 2133불이었고 조선의 국민소득은 628불이었습니다. 한일합방 후 조선의 국민소득은 줄고 일본의 국민소득은 무려 2배가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1914년 일본의 국민소득은 2087불이었고 조선은 695불이었습니다. 1935년 일본의 국민소득이 3,337불이 되어서야 조선은 1,030불을 기록합니다. 1900년의 조선은 일본 국민소득의 75%였는데 1935년 조선의 국민소득은 일본의 3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치가 이런데도 일본 덕분에 조선이 발전했다고 주장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영훈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은 혹독했는데 일본 덕분에 노비가 해방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조선보다 일제시대가 더 행복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으니 조선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나 봅니다. 조선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인가 봅니다. 일제 35년간의 동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은 과도하게 비하가 되고 일본은 과도하게 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씨조선 운운하면서 자신의 조상인 조선을 비하하고 일제를 칭송하는 것이 일제시대 문화 말살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00년의) 일본은 조선보다 조금 앞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일본은 조선을 수탈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조선은 그저 그런 식민지로 살았던 것인데 노비들의 입장에서 일제시대가 조선보다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선말 고종은 개혁을 통하여 변화 발전하고자 노력했는데 친일파들의 매국 행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암흑의 35년을 살았다고 하는 기존의 역사학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등이 일부 경제자료를 바탕으로 수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요즘 경제지표가 아주 좋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보수우파 여러분, 역사학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뉘는 진실 찾기가 아닙니다.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역사학자의 역사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처럼 공과 과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하고 한다면서 엉터리로 과를 부풀려서 조선을 쓰레기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결코 역사학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선은 자랑스런 우리 역사이며 일본 때문에 발전의 기회가 무려 35년이나 더디어졌던, 그리고 그 일본 때문에 슬프게도 분단의 아픔을 아직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조건 반일 행각을 벌이는 것은 무척이나 나쁜 행태입니다. 그러나 일제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선을 비하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뉴라이트는 좌파들보다 더 나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입으로 보수우파를 외치고 있다고 다 보수우파가 아닙니다. 제발 전향한 좌파들이 새치 혓바닥에 속아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밀어넣는 것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영훈의 반조선 종족주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